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정이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아니다. 그지 같은 거니까 그냥 버려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봅시다. 제목. 나는 자기 부케도 받아줬건만 정작 내 결혼식에는 불참해버린 아는 언니. 이유를 물어봤더니 임신 준비 중이래요. 원제. 저한테 부케를 부탁했던 친한 언니가 막상 제 결혼식엔 불참했어요. 저한테는 아주 친한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서로의 생일은 물론이고 연말이나 연초 이 역시 마찬가지 늘 모여서 기념하고 그렇게 만남을 쭉 유지했던 그런 언니예요. 그런데 친하다는 거 이거 혹시 저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평소 되게 가깝고 너무나 친한 줄 알았던 이 언니가 그래서 전날 이 언니의 부케까지 내가 받아줬는데 시간이 흘러 제 결혼식에는 못 온다고 하네요. 솔직히 너무 섭섭하고 아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니 못 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본인이 임신 준비 중인데 제 결혼식 날짜가 바로 임신 결과를 알 수 있는 날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이 언니가 결혼하면서 저한테 부케를 좀 받아달라며 부탁을 해왔었어요. 당시 자기 친한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해버렸고 거기에 초대할 수 있는 하객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면서 부케를 꽁꽁이 네가 좀 받아주면 나 정말 고맙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당시 제 나이 28살에 연애를 쉰 지도 되게 오래됐고 또 하는 소개팅마다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우울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이 언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친하니까. 근데 부탁을 해오더라고. 아,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미신이죠. 미신이겠지만 부케를 받은 여자가 3년 안에 결혼 못하면 평생 못한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싫었어요. 너무 찝찝하더라고. 연애도 잘 안 되니까. 하지만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소 친언니처럼 따르고 되게 친한 언니고 또 사정이 오죽했으면 이런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할까 싶어가지고 며칠 정도 고민하다 결국 받겠다라고 했더니 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래 이건 내가 잘 결정한 거야 이렇게 고마워하니까 이러면서 진심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부케를 받아주게 됐습니다. 물론 친한 사이니까 축의금도 20만 원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거기서 딱 5년 더 흘러가지고 저도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언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언니 부케를 받은 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 나는 언니랑 형부랑 꼭 참석을 해주면 고맙겠다. 잠깐이라도 들러가지고 점심 먹고 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자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 정식으로 청첩장을 줄 때도 그래요. 세상 호들갑 떨어가며 축하한다 어쩐다 언니 꼭 갈게 이런 소리를 하더니 이제 결혼식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갑자기 임신 준비를 하는 중이니 어쩌니 하면서 못 간다 이렇게 톡 하나 띡 보내고 말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결혼하면 주변 정리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건지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우정들은 도대체 뭐였나 싶고 아니 정리를 하는 걸 떠나서 그냥 인생이 허무합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임신 초기도 아니고 임신 준비 중인데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날이라서 못 온다고 이게 뭔 소리야? 뭐 그날은 뭐 하루 종일 병원에서 대기라도 타고 있어야 되는 건가? 님이 냈던 축의금이나 돌려받고 연 반드시 끊어요. 그지 같은 인연 계속 억지로 이어가다가 나중에 그 언니 애 돌잔치에 초대당하지 말고. 2번. 지난 5년 동안 소원해진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엔 와야지. 그게 도의야. 그리고 정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라면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죠. 보니까 그 언니는 쓴이를 2번 다시 볼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러니 옛날에 줬던 그 20만 원 돌려받고 손절해버리세요. 3번.
개 신박하네 진짜. 임신 준비 중이라서 못 온대. 끌끌. 축의금 돌려받고 여기는 한 바가지 해주고 연 끊어버려요. 4번. 만약 그 언니가 시험관 준비 중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사람마다 뭐 틀리겠지만 시술하고 3일 정도는 꼼짝없이 가만히 누워만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럴 거면 미안해서 축의금이라도 많이 해야 그게 맞는 거겠죠? 대댓글. 그래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라서 뭐 어떤 사람은 복수도 차고 아예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2번. 저도 난임으로 병원 다니면서 쌍둥이 출산한 사람이지만 피검 전에 피검사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자유로이 일상생활 하라고 하던데요, 의사가. 임신해가지고 공주놀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임신과 관련해가지고 공주놀이 이거 한다고 임신되는 게 아니야. 3번. 시술이 아니고 결과를 알 수 있는 날이라고? 나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청첩장을 뭐 결혼식 하루 이틀 전에 준 게 아닐 텐데 말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그냥 대놓고 먹튀를 하겠다 작정한 것 같아요. 5번. 혹시 이거 시험관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제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특히 실패 결과 나오는 날에는 우울증에 막 울기만 하고 그래. 대댓글. 아니 우울증이랑 결혼식 참석이 도대체 뭔 상관인데 살짝 가가지고 축하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자기 부케까지 받아줄 사람인데 시험관이 뭐 벼슬이야? 그리고 정말로 사정이 안 되는 거면 사과하고 자기 남편이라도 대신 보내야 그게 사람인 거죠. 딱 봐도 먹튀하는 건데 뭐 이딴 걸 시대치고 자빠졌어. 6번. 시험관이 맞다는 가정하에 한마디만 하자면 쓰니가 청첩장을 당연히 미리 줬겠죠. 한참 전에. 그러면 그 여자도 그래.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예전에 줬던 축의는 돌려받고 연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7번. 저랑 되게 친한 언니는 당시 집안이 난리가 났던 상황이었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제 결혼식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제가 아니 언니 지금 경황도 없을 텐데 여기를 어떻게 왔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언니가 너무나 담담하게 야 내가 네 결혼식에 불참한다고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언니가 돼서 당연히 축하는 해줘야지? 이러면서 결혼식 내내 웃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날 이후 이 언니는 저에게 있어 친언니가 되었고요. 8번. 지금 보니까 사정이 있는 거겠지. 이런 말들 많이 보이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쓰니가 고려해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부캐까지 부탁해놓고 정작 쓰니 결혼식에 풀참을 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충분히 섭섭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도 알 거잖아. 그런데 안 오겠다는 거야. 진짜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언지를 하든지 굳이 이렇게 끝까지 말을 안 했다는 건 그 사정을 말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생길 그런 불편함과 찝찝함이 지금 쓰니에게 생길 서운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본인이 선택을 한 건데 쓰니가 무슨 천사도 아니고 어디 뭐 말하지도 않은 사정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돼? 이게 말이야 똥이야. 9번. 핑계 진짜 거지 같네. 뭐? 임신 준비 중이라고? 아니 그리고 임신을 확인해야 된다고? 미친. 뭐 그날 확인 못하면 평생 동안 확인을 못하는 건가? 깔깔깔. 추가.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 언니에게 카톡을 받고 며칠 동안 저 혼자 속상해하다가 그냥 푸념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써본 글인데 이렇게나 많이 공감들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뭐 난임 아니냐, 시험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보이는데요. 사실 요즘 결혼과 임신 얘기를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조심하는 게 예의라 생각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묻질 않았어요. 그 언니 역시 저한테 그런 얘기 끊은 적 한 번도 없었고요. 특히 제 결혼식에 못 온다고 말했던 그 카톡에도 난임이나 시험관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여기 여러분들 댓글을 읽다 보니까 그래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싶진 않아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나도 예전에 저런 친구 하나 있었죠.
웨딩 촬영 때도 같이 가지고 결혼식 때도 가방 못지 해줬는데 정작 나 결혼할 때는 출산했다고 쌩까고 안 오더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부탁을 할 게 있다며 전화를 걸어오네. 야, 우리 사이에 난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되지? 이러길래 어? 결혼식에 축하 카톡 하나 없는 그런 사이? 맞냐? 이랬더니 바로 입 닫고 조용하네. 2번 시험관 그거 나도 몇 번 해봤는데요. 제일 조심해야 할 이식날에도 출근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잠깐인 결혼식을 못 간다고 개뿔. 이건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야. 아니 설령 진짜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가는 거라면 그렇다면 남편이라도 대신 보내야지. 뭐 설마 그날 둘이 같이 손잡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거야? 3번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중 2명. 그 중에 한 명은 얘 출산 예정일이랑 제 결혼식이 딱 겹쳐가지고 미리 드레스 피팅할 때 만삭인 몸으로 와서 사진도 찍고 축의금도 미리 왕창 주고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당시 외국에 있었거든.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전화로 엄청 아쉬워하면서 손편지도 보내고 또 전에 제가 줬던 축의금보다 몇 배나 비싼 선물도 보내왔어요. 당연히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고마웠죠 얘들한테. 그래요.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고 못 올 수 있습니다. 허나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4번 시험관이고 나발이고 본인에게 남친조차 없을 때 부케를 받아준 지인 결혼식에 나는 못 간다. 이런 톡 하나만 띡 보내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손절해야 돼. TT 5번 뻔하지 뻔해. 평소 인상이 저러니까 주변에 친구 하나 없는 거고 제일 만만한 동생이 쓰니한테 부케를 부탁한 거지 뭐. 깔깔 6번 시험관이면 이해를 하라는 사람들 너무 웃기네. 쓰니는 그냥도 아니고 부케를 받아준 사람인데 본인 사정이 어떻든 안 온다 그러면 서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솔직히 이거는 그냥 오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절대 못 가는 상황은 아니잖아? 아니면 남편 보내든지. 추가 2. 그 언니에게 정말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그랬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100번 1000번 이해해서 제 결혼식 여기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못 올 수 있는 거겠죠. 이유가 있다면. 근데요. 그걸 떠나서 이 언니는 평소 본인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할 때도 그랬고요. 또 이번 결혼식에 못 온다는 카톡 메시지도 그랬고 분명 본인이 상대방에게 미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늘 아끼더라고요. 사과를 안 해요. 네, 맞아요. 저도 알게 모른 게 그런 게 많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평소보다 더더욱 기분이 상했으며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도 아예 안 생겼나 봐요.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요. 다들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대충 시험관으로 굳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 여자 남편도 같이 시험관 하나? 잠깐 와가지고 인사만 하면 되는 걸 말이야. 본인은 물론이고 남편을 대신 보낼 성의조차 안 보이는 그런 인간이구만. 지켜보긴 뭘 지켜봐. 쓰니 잘 생각했어요? 깔깔 2번 아니 시험관?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지사정이고 남한테 뭔가를 받아 처먹었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사정 설명이나 사과조차 안 하는 거면 이거는 그냥 그 인간의 기본 인성입니다. 인성.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해. 대댓글 그렇죠. 미안하다. 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다. 좀 나아지면 나중에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말하면서 축의금 왕창 쌌으면 당연히 욕도 안 처먹지. 이건 그냥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줌마입니다. 3번 그냥 이해를 좀 해줘라. 자기밖에 모르는 년아. 시험관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심장 쪼리면서 산다고. 나 같아도 안 갈 것 같구만. 뭐 좋다고 글까지 쓰고 그러냐? 대댓글 어이고 네가 그따위 인성으로 사니까 들어설 애도 안 생기지. 어이구 불쌍하네. 4번
결과 들을 때까지 피 말린다, 우울증이 온다 등등등 이런 소리 하는 아줌마들 진짜 웃긴다. 뭐 사과를 해도 우울증이 오고 남편이 대신 가도 우울증이 오고 그러는 건가?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5번. 아니 시험관이면 뭐 면죄부라도 줘야 되는 겁니까? 무슨 불의의 사고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지 스스로 하는 거잖아. 사과를 안 해도 그냥 다 알아서 이해를 해주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난해?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뭐 사정이 생기면 못 갈 수 있습니다. 뭐 시험관이든 아니든 다른 일이든 뭐든 간에.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뭐 양해를 구하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거면 그걸 대신할 만한 뭔가 자기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기 가장 좋은 수단, 도구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돈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틀렸습니다. 돈이 최고고 돈이 전부야. 돈이 많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불행의 90% 이상을 막아줘요. 아니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 돈이 많으면 그런 기본적인 불행은 안 생깁니다. 돈이 최고야.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런 게 있어요. 시골에 명절에 시골 내려갔는데 큰아버지가 시끼 임마 니는 임마 맨날 너가 엄마 아버지 애만 먹이고 취업 안 하고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부분은 또 지랄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게 나를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런 큰아버지가 돈 한 300만 원 팍 찔러주면서 시끼야 똑바로 해라 이러면은 또 이러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 어른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맞잖아요. 왜? 돈이 그 마음을 전해준다니까. 그 매개차야. 이게 매질이야, 매질. 이게 전달된다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고요. 그럼 마음이 넉넉해져요. 감사합니다.